하게 할 겁니다. 구형 위주로. 아니 예. 그러면 이 지금 증거 목록에 나와 있는 리스트업되어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신다는 거죠? 저 여기는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증거에 대한 내용들이. 아 그러니까 이거 다 망라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절차가. 예, 그러니까 일단 진행해 보고 할까요? 예. 예. 지금 요것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그리고 기존의 증거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쌍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진행한다고 충분히 설명드렸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서면 다 받아보셨나요? 예, 다 받아보셨죠? 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검사님이 진행하실 거예요? 예, 유병국 검사입니다. 그 시작 전에 약간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 먼저 해결하고 그러실까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로 띄울 때까지 조금 기다릴게요. 예, 지금 전산실에서 와 계시니까. 그 중간에 하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출하신 서중조사 한 14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재판장님? 저희가 기사 같은 경우는 다 증거가 기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14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근데 여기 기사가 이렇게 4개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 그냥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럼 이게 변론이지 않습니까? 그냥 재판이 증거 조사가 아니라. 네, 받은 거랑 좀 아마도 다른가요? 잠깐만요. 저희는 모아찍기로 돼 있어서 예. 아마도 뭐 한 페이지씩 돼 있다고 하면 27페이지인 것 같아요. 17페이지요? 27페이지. 27이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받은 거랑 조금 예. 양면 된 게 뭐 있나 뭐. 이 부분은 윤승경 목현대 피고인에 대해서는 채택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라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해당 부분은 만약에 김용현 피고인 쪽에서 하시면 이 부분은 빼고 저희는 정리하도록 빼야 하겠습니다.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모두 말씀드렸지만 기사에 의존해서 수사를 진행이 됐고 재판장님께서 기사는 전부 기각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증거 조사를 하더라도 증거 조사라면 당연하고요. 변론을 하실 거면 이것도 당연히 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변호사님들 말씀은 이제 진짜 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증거조사 일단 진행할 때는 아주 특별한 거 아니면은 일단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그냥 오늘 하루 종일 걸려도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미리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별하고요. 예. 이 부분까지 일단 말씀 듣고 나머지는 진행하죠. 일단 전산실에 와가지고 해결된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유병국 검사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유병국 검사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특별검사 서중조사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 고합 129 등 피고인 윤석열 외 6명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소제기에 관하여 특별검사의 서중조사와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으로 금일 증거조사를 통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공개법정에서 재판부께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계를 통해 공개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중계 화면에서는 블러 처리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측에 제공되는 파워포인트 출력물에도 비닉 처리를 하지 않은 증거 서류들이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본 소송과 무관하게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중계를 제한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안 나타났으면 하는 부분은 이 대형 모니터에 있는 부분은 다 블러 처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뜨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중계되는 경우에는 블러 처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매체예요. 예.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지를 모르겠네. 예. 이거 일단 언론사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걸로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 이전 기일에서 재판장님께서 이 부분은 블러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적들이 몇 번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건 아예 저희가 예, 법원에서 나갈 때 블러 처리를 해서 나간다. 네. 그 말씀입니다. 예. 예, 그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형 모니터에 나오는 거는 다 블러 처리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실까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보시는 화면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제기의 유지와 적법성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이은 계엄 사무의 수행은 이른바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수사의 대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사법심사 권한과 그 예외인 통치행위에 대한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능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국가행위와 국가작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사법통제의 대상이 해당하되, 예외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히 해야 한다며 통치행위의 인정 여부는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헌법이 독립된 사법부에 부여한 사법권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권한을 그 본질로 합니다. 그러나 이를 행사하기 위한 부수적인 권한으로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속에서 사법권의 행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도 포함이 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견지에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권 행사 여부에 관한 판단 또한 사법심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재반 계엄 사무 행사 등 이 사건 공소 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이 모두 통치행위로 사법심사를 자제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재판부께 있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치주의의 원칙상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반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통치의 행위에 포섭된다는 국가긴급권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확고히 하면서 유신헌법하에 발령되었던 긴급조치 제1호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긴급조치 제4호의 위헌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며 국가긴급권 행사의 범위와 요건을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시는 국가긴급권 행사는 평상시에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의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사항 하에서 이를 수습하고자 국가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면서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 제거를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발동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할 경우 합헌성, 합법성 여부에 관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법원은 12.12 및 5.17 사건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는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엔 없으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사실만으로 사법심사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을 이용한 국회 봉쇄 등을 총지시한 윤석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는데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도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와 후속 계엄 사무의 수행 등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들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제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재판부께 귀속이 되며 재판부께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대상 행위들이
이른바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전제로 그 합헌성과 합법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이 상당합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후술하듯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과 국무회의의 심의나 비상계엄 선포문의 공고 내지 국회 통고 등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기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수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의 침해 발생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과 책임 추궁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불고불리의 원칙상 사법부의 사법심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와 검사의 공소제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는 모두 통치행위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어 수사기관별 수사 권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수처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인정이 됩니다. 저기 재판장님. 이와 관련하여 재판장님. 공수처법 권현 변호사입니다. 일단 진행하고 하면 안 될까요? 원래 아까 말씀하시기를 증거 조사하면서 이제 법리 주장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증거 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특검의 변론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검 측에서 변론 시간도 다시 아까도 계속 네. 말씀드렸는데요. 예, 법리 주장도 같이 하면서 증거조사 그냥 증거조사를 쭉 낭독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법리 주장하면서 해당 부분 증거조사를 같이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니까 이게 아마 지금 중간 건 것 같아요. 맨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뭐 공소사실별 증거관계와 각 범죄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한 검토라고 써 있거든요. 아마 이따가 이거 지금 추가로 주실 건가요? 예, 계속 추가로 그러니까 제공드릴 지금 예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정리가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실까요? 일단 법리 주장은 법리 주장대로 하니까요. 아까 특검보님께서 이 부분은 짧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짧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변호사님들 말씀하실 때도 항상 자유롭게 다 하시는 것처럼 그게 짧다 길다 막 이렇게 느끼는 건 좀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오늘 어차피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고 나중에 보신 다음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지적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도 나중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제는 진행하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방해를 하지 마시고. 방해 예. 안 할 텐데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은 원래 증거조사라는 게 다른 소송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지금 증거 목록에 리스트업되어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그룹핑을 해가지고요. 서증은 서증대로, 증거물은 증거물대로, 동영상은 동영상, 사진은 사진대로 해서 하는 건데 지금 검사들은 별다른 변론 시간 제한도 없이 지금 계속해서 실질적인 변론을 하고 있는 셈인데 저희들은 나중에 변론 시간도 제한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이 예. 많은 증거 언제 그럼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제가 좀 이해가 잘 그러니까 안 돼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이미 5, 6개월 전서부터 다 드렸었고, 저는 그렇게 예, 뭐 혹시 그렇게 못 느끼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용현 피고인 측이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나중에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하고 다음 이제 뭐 금요일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김용현 피고인만 분리해서 더 진행을 하든지 방법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이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다른 분들도 이거 빨리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셔서 또 막 반박하실 것도 작성하시고 해야 되니까 너무 죄송한데 꼭 아주 중요한 거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쭉 진행하시는 거 이렇게 좀 스톱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재판장님 낭독을 뭐 방식은 뭐 직접 결정해서 하셔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제 변론할 때마다 시간 제한을 주셨거든요. 뭐 1시간 내 이내를 해달라. 저는 시간 제한을 재판부에서 45분 이내에 해달라. 제가 말씀 끊어 죄송한데 재판부에서 시간 제약을 언제 했는지. 예를 들면 저희 예. 그 33회 공판기일인가요? 저희가 예. 준비해 온 게 예. 사실 뭐 제가 여러 번 재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변론 유지서나 변론 의견서를 당연히 재판장님께서 보실 것이라고 믿고 이 예. 법정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구두로 변론을 했다가 예. 저희가 좀 분량이 많을 때는 좀 길게 시간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증인신문하고 같은 기일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증인신문 이후에 할 경우에는 그 귀청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제약이 있었고요. 또 앞에 할 때는 또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 그때 한 1시간 시간 정도만 뭐 그렇게 예. 부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예,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예. 지금 파견검사들 주신문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장관님의 신뢰관계 있는 동석자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기회는 사실 7시간 동안 그냥 듣기만 하다 갔고 그것이 수송지에 따른 것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라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변호인들의 변론권이 이 공판 중심주의에 따라서 가장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 변호인의 변론권이 시간 제약을 받는다면 지금 변론에 해당하는 공소 사실을 거의 요지를 낭독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그 변론에 해당하는 특검의 이 증거조사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간을 좀 제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제한을 할까요? 오늘 저희가 원래 서너 시간 말씀하셨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좀 오해가 있으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그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중조사에 이제 의견 발표를 같이 하신다고 하셨고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마지막 기일에 최종 의견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그 어떤 법리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한 저희가 2-3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서중 조사를 하면서 의견 부분을 더 많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변론 기일 때는 저희가 그 구형 위주로 뭐 그 2-3시간이 아니라 거의 1-2시간 정도로 짧게 그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서중 조사는 저희가 지금 5개 섹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어떤 저희가 발표할 섹터가 그래서 각 섹터당 많이 잡으면 1시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 그러면은 맞춰서 최종 진행하겠습니다. 구형 직전에는 이 구형만 하시고 다른 그 뭐 모두 사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변론 안 구형에 하세요? 대한 논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최종 그때도 하시고 지금도 하신단 말씀 아니요. 좀 겹치지 않나요? 그 구형의 논거와 이 서증은 얘기가 좀 그러니까요. 구형의 그러니까 논거가 다르니까 다르니까요. 서증은 그룹핑을 해서 서중 조사를 하는 것이고 네. 지금 오늘 하시는 것은 보통 통상적인 절차에서는 구형 직전에 하시는 것이라서 저희가 의문 제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그건